최근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사극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일본인들이 푹 빠져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한국 사극이 이렇게 재미있었다니 라는 반응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장금, 허준 같은 드라마들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극 드라마들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꽃 피면 딸 생각하고라는 한국 사극 드라마가 일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이 드라마와 관련된 일본인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들의 솔직한 반응을 보면 정말 흥미롭고 때로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시각차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최근 한국의 사극 드라마는 단순한 역사적 재현을 넘어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스토리텔링과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다양한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과거 대장금과 같은 명작이 남긴 강렬한 인상이 아직도 회자되곤 하는데요. 허준, 이산, 동희, 그리고 최근까지도 화제가 되었던 철인왕후처럼 독창적인 사극 작품들이 매번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드라마의 감성적 서사와 정교한 연출이 그들의 시대극과는 다른 신선한 매력을 준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목받은 꽃 피면 딸 생각하고는 단순한 정통 사극과는 결이 다릅니다. 조선시대라는 배경 속에서도 금주령과 로맨스, 코미디를 적절히 조화시킨 이 작품은 다양한 장르를 섞은 이른바 퓨전 사극입니다. 특히 변우석, 해리, 유승호 같은 젊고 개성 있는 배우들이 등장하면서 일본 시청자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주령이 무려 10년 동안 지속된 가상의 조선을 무대로 한 설정입니다. 이런 상상력과 시대극 특유의 서정적인 분위기가 결합되면서 한번 보면 멈출 수 없는 중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러한 비현실적인 설정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극도 이런 식으로 재밌어질 수 있다니 놀랍다며 감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상력이 한국 드라마의 강점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바라보는 시각은 모두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 사극을 두고 역사 왜곡과 판타지에 불과하다, 너무 감정적이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선 한국 사극과 일본 시대극 사이의 문화적 시각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한국 드라마가 감정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반면 일본의 시대극은 보다 정확한 역사 재현과 권력 투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드라마 팬들은 한류 드라마 특유의 감정 과잉을 낯설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그 낯설미 오히려 한국 드라마에 대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들이 한국 사극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극에 대한 반응들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사극을 보고 감탄하며 한국의 사극은 그 자체로 예술이다, 현대 드라마 못지않게 몰입감이 뛰어나다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철인왕후와 같은 작품에서 현대적 유머를 접목한 발상이나 대장금 같은 깊이 있는 스토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인왕후는 정말 독특한 설정이라 놀라웠다. 한국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나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도 눈에 띕니다. 이순신 같은 인물을 미화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인물의 존재조차 모른다. 한국 사극은 역사보다는 판타지에 가까워서 신빙성이 없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서 종종 등장하는 화려한 복식이나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요소가 드라마의 매력을 해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네티즌은 사극이라 해도 드라마는 결국 픽션이니 재미만 있으면 그만이다라며 한국 드라마의 유연한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포인트는 한국 드라마와 일본의 NHK 대하 드라마를 비교하는 의견입니다. NHK의 시대극들은 대체로 사실적인 역사 고증에 집중하지만 그로 인해 서사가 다소 무겁고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사극은 감정선과 스토리의 긴장감이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일본 네티즌은 한국의 역사 드라마는 매 회차마다 클라이맥스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꽃피면 딸 생각하고처럼 감시자와 밀주업자의 관계에서 시작된 로맨스가 일본 시청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융통성 없는 감찰관과 밀주를 만드는 여성이 사랑에 빠지는 설정이라니 이건 진짜 참신하다 라며 칭찬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으로 이런 드라마도 결국 꽃미남 캐릭터로 포장된 판타지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조차 결국 한국 드라마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한국 드라마는 전부 조회수 사기일 뿐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정작 본인들은 한국 콘텐츠를 알고 있고 심지어 과거에 인기 있던 작품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대장금, 동의, 태조왕건 같은 옛날 드라마까지 언급되는 걸 보면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일본 시청자들에게 각인되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극이 왜 이렇게 일본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걸까요? 감정적 서사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들조차도 한번 빠져들면 멈출 수 없게 만드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드라마가 일본에서 사랑받게 된 이유와 예상치 못한 위기를 극복하며 드라마가 가진 매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꽃피면 딸 생각하고가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일부 일본 팬들은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극 촬영지 투어나 조선시대를 테마로 한 경복궁 한복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 속 장면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한국행을 결심하게 만든 것이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사극 드라마를 계기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팬들 중 한 사람, 일본의 사토 유카 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로 꽃피면 딸 생각하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한국 드라마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의 추천으로 이 드라마를 접한 후 단숨에 정주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원래 시대극은 일본 NHK 드라마만 봤었는데 한국 사극은 속도감도 빠르고 캐릭터 간의 감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돼서 정말 몰입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죠. 특히 조선시대 배경에서 펼쳐지는 금주령과 밀주업자들 간의 쫓고 쫓기는 전개가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유카 씨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전주의 한옥마을이었습니다. 한국 사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옥과 골목길을 실제로 걸으며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느꼈을 법한 감정을 직접 체험한 것이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 때는 마치 조선시대의 왕가의 일원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유카 씨에게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국 여행 중 전주에서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전통주가 너무 강해 술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당황하고 맙니다. 한국 사극에서 보던 양반들이 즐기는 술잔치가 재미있게만 보였는데 막상 현실에서 체험하니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금주령 시대를 배경으로 한 꽃피면 딸 생각하고의 밀주 장면들이 떠오르며 자신이 혹시 뭔가 금기를 깨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분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를 안내하던 한국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술이 바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전통주예요. 요즘은 체험형 프로그램이 많아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게 한국의 매력이죠. 이 한마디에 유카 씨는 크게 안심했고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가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드라마로만 보던 걸 직접 체험하니 정말 신기했다. 단순히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또한 유카 씨는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주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 이용한 KTX는 일본의 신칸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훌륭하다며 감탄했죠. 그녀는 한국은 교통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여행하기도 좋고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매우 높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또 다른 작은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낯선 음식이 가득한 다양한 반찬들을 보고 당황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음식들이 무엇인지 몰라 처음엔 당황했지만 함께 식사하던 한국 친구가 각각의 음식의 의미와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카 씨는 이를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소통의 도구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반찬이 주는 의미가 있었고 이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녀의 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와 사극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카 씨는 한국의 사극뿐만 아니라 다른 한류 콘텐츠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주변 일본인들에게도 한국 여행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의 사극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감정과 인간관계는 우리에게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유카 씨의 이야기는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며 많은 이들이 한국 사극을 시청하고 직접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사극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과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일본 네티즌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유카 씨와 같은 일본 팬들이 편견을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유카 씨가 맞닥뜨린 두 번째 위기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넓혀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카 씨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뒤에도 한국 사극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행 후기를 올리며 직접 경험해보니 드라마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후기가 일본 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녀의 후기를 본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 현실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다 포장된 판타지야. 이와 같은 부정적인 댓글들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일본인들에게 한국 콘텐츠에 속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한류는 단기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거나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이 과대평가됐다는 주장을 펼쳤죠. 이런 반응을 접한 유카 씨는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이 느꼈던 감동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갑작스레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은 드라마보다도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유카 씨는 댓글에 다시 답글을 달았습니다. 물론 한국 드라마는 픽션이지만 그 속에는 현실의 모습이 반영돼 있어요. 한국의 문화,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역사에 대한 자부심은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진솔한 답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나도 예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사람들도 친절했고 음식도 맛있었어. 드라마를 보고 간 건 아니지만 한국은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야. 유카 씨는 점차 일본 내 커뮤니티에서 한국 드라마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은 단순히 한국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하는 것이 편견을 극복하는 열쇠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카 씨는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는 일본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와 문화를 테마로 한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양한 연령층의 일본인들과 만났고 그들 중 일부는 오랜 한류 팬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편견을 깨는 거야. 유카 씨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사극이라는 장르도 결국 서로 다른 문화와 감정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이처럼 유카 씨의 여정은 단순히 드라마 한 편의 시청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사극을 통해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경험을 했고 그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팬이 아닌 두 나라 간 문화의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유카 씨와 같은 팬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남아있는 미묘한 감정과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벽을 허물고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유카 씨가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한국 사극의 매력을 알리는 여정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떤 감동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카 씨의 후기는 일본 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사극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글과 경험담은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유카 씨는 또 한 번의 도전과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국 사극을 좋아하는 팬들과 함께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있는 팬들이었지만
그중에는 한국 콘텐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의 감정 과잉과 역사 왜곡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극은 결국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판타지에 불과해. 정통 시대극이 아니라면 차라리 일본의 NHK 드라마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이 말을 들은 유카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한국 사극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고 그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 담긴 깊은 감정과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극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감정과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 사극은 오히려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팬들은 유카 씨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 드라마가 감정선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극은 역사적 배경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다양한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내죠. 그래서 일본의 NHK 시대극과는 다르게 훨씬 폭넓은 감정적 교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대화를 계기로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중년 남성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대장금을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그 당시 느꼈던 감동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생각해보니 대장금을 볼 때는 나도 울컥한 적이 있었지.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알 것 같네. 한국 드라마는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힘이 강한 것 같아. 이 순간 유카 씨는 자신이 또 한 번의 편견을 극복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한국 사극과 일본 시대극의 차이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었고 단순히 역사적 고증을 따지기보다는 이야기와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모임 후 유카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극의 진정한 매력은 결국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와 감정선이 아닐까.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는 그 감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 이 생각은 그녀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도전이 있습니다. 유카 씨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극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한국 드라마는 감정 과잉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극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사극과 문화를 알리며 더 깊은 소통의 장을 열어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유카 씨가 한국 사극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결국 그녀가 맞이한 감동적인 결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카 씨는 모임 이후로도 한국 사극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알리는 작은 블로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꽃피면 딸 생각하고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사극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죠. 어느 날 그녀는 블로그에 흥미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사극 단순한 판타지일까? 아니면 우리와 닮은 이야기일까? 였습니다. 그 글에서는 한국 사극이 가지는 현대적 요소와 역사적 픽션의 조화를 분석하며 감정의 과잉이라는 비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사극에서 표현되는 감정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그 시대에 억눌린 마음을 풀어내기 위한 상징이에요. 시대극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터뜨리는 장면들은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글은 일본 내 여러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고 유카 씨의 글은 한국 드라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엔 한국 드라마가 과장된 감정 표현 때문에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감정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통하는 공통 언어니까.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일본 시대극도 감정 표현을 절제한다고는 하지만 권력투쟁이나 복수극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폭발할 때가 많아. 감정의 크기가 다를 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 이러한 반응은 유카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정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극의 매력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이제 그녀의 블로그는 단순한 개인 일기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유카 씨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늘어나자 일부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이 공격적인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 드라마를 폄하하며 한류는 일시적인 유행, 한국의 역사는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유카 씨는 순간적으로 위축되었지만 그동안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의 문화를 떠올리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모든 드라마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드라마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어떤 교훈을 남기는지예요. 한국 드라마와 사극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드라마들이 주는 감동을 한 번쯤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진심 어린 답변은 예상 밖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비판적인 네티즌들조차도 유카 씨의 태도에 감동하며 더 이상 비난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조심스럽게 어떤 사극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유카 씨는 웃으며 대장금과 꽃피면 딸 생각하고를 추천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작은 사건은 유카 씨에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리는 데에는 논쟁이나 설득이 아닌 진심 어린 소통과 경험 공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녀는 이후에도 꾸준히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극의 매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카 씨가 맞이할 마지막 결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 두 나라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장을 여는 그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유카 씨가 어떻게 이 감동적인 여정을 마무리하고 그녀의 작은 노력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카 씨의 블로그는 한국 사극에 관심을 가진 일본 팬들 사이에서 작은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연결하며 한국 드라마와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블로그에 남겨진 한 일본 네티즌의 댓글이 유카 씨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한국 사극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유카 씨의 이야기를 읽고 나니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천해주신 꽃피면 딸 생각하고를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끝까지 봐버렸네요. 나도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졌어요. 이러한 댓글들이 점점 늘어나며 유카 씨는 자신이 단순히 드라마를 좋아하는 팬에 머물지 않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드라마 속 가상의 조선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이 된 것이죠. 그러던 중 유카 씨는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블로그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한 한국관광청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하는 작은 행사에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카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와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행사 당일 유카 씨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드라마 한 편을 보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관심은 제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사극을 통해 저는 감정과 이야기의 힘을 느꼈고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드라마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카 씨의 진심 어린 이야기와 눈빛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한 중년의 일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예전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드라마 속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유카 씨는 한국관광청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한국 드라마와 문화를 공유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사극을 단순한 취미를 넘어 두 나라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문화적 교류의 매개체로 만들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유카 씨는 한국을 다시 방문해 여러 사극 촬영지와 전통문화 체험을 소개하는 작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채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구독자들로 빠르게 성장했고 댓글창에는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드라마를 계기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훈훈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극의 감정 표현이 너무 좋아요. 다음에 한국에 가면 꼭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가보고 싶어요.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언젠가 일본의 시대극도 한번 봐야겠어요. 유카 씨는 그동안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드라마와 문화 속에서 느낀 감정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제 그녀의 작은 노력들은 두 나라의 더 큰 문화적 교류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카 씨는 영상의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영상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유카 씨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녀의 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